벌써 이제 수원의 큰 단어로 보면 두 번째 단어이지, 그지? 오늘 이제 지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시간이 뭐냐면,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야.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제곱이라는 개념과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거든. 그럼 거듭은 뭐냐? 그거보다 제곱보다 더 많은 걸 곱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떤 A라는 숫자, 그러니까 실수 A인데 그 A라는 숫자를 계속 곱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에 의해서 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N개였다 그러면 A의 N제곱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A의 N승이라고도 있는데, 승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말이고, A의 N제곱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표시하는 걸 우리가 요것을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A를 2번 곱했어. 그럼 뭐라고 읽어? A제곱. 그 다음에 A를 3번 곱했어. 그러면 뭐라고? A3제곱. 이런 식으로 몇 개가 곱해졌는지 간에 그 제곱에 대한 숫자를 읽는 거를 우리가 A의 거듭제곱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용언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돼.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요 숫자 A라는 숫자를 우리가 미시라고 읽고, 그 다음에 요 N이라는 숫자를 뭐라고 읽지? 지수라고 읽는다 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려워? 안 어렵지, 그지? 그 다음에 뭐 사실 지수법칙이라고 얘기하는 파트는 중학교 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써줄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두 개가 미시 같으면 두 개를 더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A의 M, A의 곱하기 B의 N제곱이라고 얘기하면 따로따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아니 바보같이 일로 가는 건 잘하면서 얘들아, 일리 가는 거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똑같은 게 있을 때 묶어내는 거, 그지? 그런 걸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A분의 B의 N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마찬가지로 일리 가는 거 할 줄 알면서 일리 가는 거 못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나누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인데, 그냥 우리가 자연수,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우게 되는, 나중에 배우게 지수에 대한 확장을 배우게 되는데, 자연수의 형태로 뺄 때인데 이렇게 표시하거든. 그런데 M이 클 때는 이렇게 그냥 표시하면 돼요. M이 클 때는. 근데 얘들아, A의 M과 A의 N이 같을 때, M하고 N이 같을 때, 요거는 A의 0제곱이라고 쓰면 되는데,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이 더 클 때, M이 더 작을 때지, 그지? 그러면 A의 M제곱 빼기 N제곱인데, 이거는 음수가 되잖아,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지수는, 잘 들어, 음수지수는 역수로 표시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거듭제곱근이야. 거듭제곱근. 그럼 여러분들은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 그지? 뭐냐면 이런 거지. 어떤 수인지 모르겠지만 제곱했을 때 A가 나오는 수. 단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왜? 제곱하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X가 뭐였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또는 제곱근 A라고 읽었단 말이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소리야. 잘 봐봐. X란 숫자인데 어떤 숫자인지 몰라. 그런데 걔를 N제곱했어. 그랬더니 A가 나오는 수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을 우리가 거듭제곱근, 또는 이건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또는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라고 표시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지. 그럼 X는 뭐니? 라고 얘기할 때 X는 뭐니? 얘들아, X의 제곱일 땐 근이 2개 나오잖아. 그지? X의 N제곱일 땐 근이 몇 개 나오니 원래? N개 나오는 것이 원칙이야. 그지? N개 나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X의 값을 찾을 때 사실은 N제곱근 A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실근일 때야. 실근이야. 즉 우리가 거듭제곱근일 때는 허수인 걸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생겼어.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 그냥 N제곱근 A라고 그래요 라고 얘기할 때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 만약에 요걸 이제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뭐냐면 X의 N제곱이 A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N이 얘들아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의 모습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n이 짝수일 때는 반드시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만 n이 홀수일 때는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떤 수에도 상관없다는 거야. 왜? 야, 짝수 제곱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무조건 우리가 실수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짝수가 돼야, 짝수가 아니라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홀수일 때는 음수를 3번 곱하면 음수 나오잖아. 그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그럴 때 우리가 관심 두고 있는 건 얘들아, 관심 두고 있는 건 실근이야. 거듭제곱근에서는 반드시 실근을 계산하기 때문에 얘들아, 실근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만약에 n이 짝수일 때라고 얘기하면 x의 값은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야. 이게 무슨 소리야? n제곱근이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원래 거듭제곱근 할 때 여기다 얘들아 여기 2가 쬐끄맣게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곱하면 벗겨지는 거거든. 그럼 n제곱이면 당연히 몇 개가 되겠니? n제곱하면 벗겨지겠지. n제곱근은 읽을 때 n제곱근 a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얘들아, n이 홀수일 때는 x는 원래는 n개의 값이 있지만 실근인 거는, 실수인 거는 n제곱근 a 오로지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a 값이 0보다 클 때는 2개고 a 값이 0일 때는 1개야. 0이면 그냥 무조건 0이니까 이러한 개념이 n제곱근에 대한 개념으로 표시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씌우듯이 똑같이 씌우면 돼. 단지 n제곱한다라는 개념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얘들아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필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질 이거잖아 얘들아. 루트를 a라는 수가 있는데 제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봐. 탁 원래 제곱되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서 a라고 나가니? 그러면 큰일 나지. 왜?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다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 4가 2의 제곱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잖아. 그지? 똑같아. 뭐냐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제곱근일 때처럼 똑같이 얘들아.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제곱이 내 루트하고 없어지면서 a가 나옵니다. a가 음수였다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하나 붙어서 양수로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얘들아 n제곱근도 똑같은 거야. 봐. n제곱근 a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거기 안쪽에 n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요 n과 요 n이 약분돼서 없어진다는 게 우리가 나중에 분수지수인데 그냥 없어진다는 말인데 그냥 없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 뭐냐면 n이 짝수일 때 이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지. 그지? n이 짝수일 때는 그지? n이 짝수일 때는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 n이 짝수일 때는 또 이렇게 구분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a 값이 양수면 a고요. a 값이 음수면 마이너스 a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니까 절대값 a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상관이 있어 없어? 어차피 홀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건 음수는 음수로 나오는 거니까. 그지? 그럴 때는 그냥 a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또 하나 n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하잖아. n제곱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냥 얘는 무조건 a야. 알았지? 무조건 a다 라고 하는 형태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거듭제곱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성질이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얘들아 계산하기 위한 원칙, 그러니까 계산 성질이지. 그러면 그것만 계산해보면 이거야. 루트랑 똑같아 얘들아. n제곱근 a하고 n제곱근 b하고 있잖아? 아니 그러면 n제곱근 하나로 합칠 수 있잖아. 왜? 근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루트 6이었잖아. 그 개념이야. 알았어? 또 n제곱근 아이고 왜 이렇게 작겠어. n제곱근 a분의 n제곱근 b라고 얘기하면 야 루트 2분의 루트 3이면 루트 그지? a분의 b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 됐어? 그 다음에 n제곱근 a하고 그것을 m제곱 하잖아. m제곱. 그러면 얘는 n제곱근 a의 m제곱.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지. m제곱근 n제곱근 a라고 얘기하면 얘하고 얘가 곱해져서 mn제곱근 a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얘하고 얘가 곱해서 자리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수의 확장 들어가면 조금 더 확인하기가 쉬운 것들이 있어요. NP 이렇게 NP 이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P하고 이쪽에 있는 P하고 약분돼서 없어진다라는 거야. M제곱은 A의 N제곱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다양한 계산에 대한 성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